2025년 한국 게임계의 뜨거운 감자. 심심하면 한 번씩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우리는 시간당으로 간다. 시간마다 논란이 터진다는 그 게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과연 할만한 게임인 걸까?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줄여서 카제나, 이번에 스마일게이트의 슈퍼 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을 해서 10월 22일 날 출시를 한 게임이죠. 에픽7 아시나요? 2018년에 나온 게임인데 한국 모바일 게임 치고 이 정도로 오래가는 게임 진짜 몇 없습니다. 보통 1년 해먹고 묻히고 또 1년 해먹고 또 다시 묻히고 하는 게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특인데, 얘는 무려 7년을 해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게임입니다. 이거 만든 회사예요. 그래도 꽤 실력은 있는 개발사에서 만들었단 소리죠. 그럼 왜 이렇게 게임이 말이 많냐,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냐, 아니 뭐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도 안 좋은 소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 손이 안 간다. 솔직히 말해서 카제나 재미있습니다. 놀랍게도 게임 자체는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태껏 해본 모바일 게임 중에서 솔직히 이 정도면 탑3 안에 든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원신, 명저, 젠존제 같이 사실상 PC게임인 애들 빼고 진짜 모바일로 즐기기 괜찮은 게임, 이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를 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 할만하다 아니다를 설명드릴 겁니다. 논란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영상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다가 그냥 딴 거 적지 말고 그냥 카제나라고 적어 보세요. 그냥 카제나라고만 적어도 제일 위에 어떤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지. 자, 일단 카제나가 어떤 게임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카제나는 쉽게 말해서 캐릭터 뽑고 캐릭터로 파티 만들고 그 파티로 전투를 들어가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카드들을 행동 코스트에 맞게 사용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카드의 종류도 다르고 특성, 특징도 다 다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파티는 하루라는 캐릭터를 메인으로 삼는 파티입니다. 이 하루라는 캐릭터는 앵커슛이라는 카드를 주력으로 데미지를 넣는 캐릭터인데, 지금 보시면 패에 하루의 앵커슛 카드가 없죠. 그럼 저는 이 앵커슛이라는 카드를 쉽게 패에 찾아 넣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가 이 베로니카라는 캐릭터입니다. 카드를 드로우하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는 캐릭터죠. 근데 카드를 찾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행동 코스트가 소모돼요. 심지어 하루의 앵커슛이라는 카드는 2코스트씩이나 소모가 되어서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앵커슛을 찾다가 행동 코스트가 고갈이 되면 정작 앵커슛을 찾아도 못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카라는 캐릭터가 행동 코스트를 공급해줍니다. 파티의 연계가 조금 더 수월하게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캐릭터죠. 준비됐어요. 확인해보자. 쏴버릴까요? 진짜 포괄시키경. 이거면 되겠죠. 야! 준비 보호해드릴게요. 신중하게. 기운이 나셨네요. 온 힘을 모아 갑니다. 어디 볼 규칙이 아니에요. 이런 캐릭터 3명을 갖고 유저의 전략에 따라 연계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거죠. 어떤 카드를 집어넣을까, 어떤 시너지를 만들까, 어떤 식으로 굴려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이 게임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이 게임의 장점을 알아야지. 제일 큰 장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뽕입니다. 뽕. 연계를 통해서 전투를 한다고? 그럼 머리를 준에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 연계를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임은 유한 같은 거죠. 거기는 고등학교 수학으로 싸우잖아요. 한 턴 만에 게임 끝나고.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수학으로 싸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이거 답이 뭐예요? 8이죠. 이거 푼 게 대단한 거야? 아니지. 근데 카제나에선 이걸로 뽕을 채워줍니다.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거 하는 동안 캐릭터들은 휘두르고 쏘고 베고 찌르고 한 번씩 캐릭터 전투 애니메이션 시원하게 쏴주고, 그렇게 빌드업 잘 되면 아까 전에 봤죠? 한 방에 빡! 또 이 게임이 성장이 재밌습니다. 이 카오스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 부가 효과 같은 걸 붙이는 식의 세팅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꽤 재밌습니다. 던전 들어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는 건데, 이 던전 도는 중에 전투나 여러 이벤트들을 통해서 내 카드들이 실시간으로 막 강화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가 가챠 좋아하는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렇게 카오스 던전을 끝내고 나면 또 이 강해진 이 세팅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난 이걸로 스토리를 밀던 뭐 다른 엔드 컨텐츠를 깨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말달 시스템이죠. 키울 때는 도파민 터지고 이걸로 잘 깎으면 들고 다른 곳 가서 또 뽕 채우고 뽕을 채울 수 있어 이 게임은. 그래요. 이쯤 했으면 됐다. 이제 단점을 알아봅시다. 씨발에 뒤졌어 오늘 그냥. 일단 스토리 별로입니다. 주인공이 비중이 없어. 대접도 못 받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수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캐릭터들은 서로 편차는 있지만 다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끼리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주인공은 그냥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말아. 얘들이 딱히 주인공에게 뭐 엄청 의지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토리 보다 보면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몰입이 안 되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안 생겨요. 그럼 캐릭터들 이제 뭐 성능 보고 뽑으라는 소리죠. 아니 스토리 안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입장에선 이걸 서브컬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서브컬처인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 바닥이 무너져 있잖아. 또 게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굳이 서브컬처를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하나만 하는 사람은 요즘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게임 업계 자체가 이제 좀 라이트한 게임을 만들려고 해요. 애초에 무겁게 나온 게임도 무게를 덜어주려고 게임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카오스 컨텐츠 제가 재밌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처음 할 때나 재밌고 뭐 어쩌다 잘 풀릴 때나 재밌는 것이지 10판 하면 7, 8판은 스트레스예요. 내가 원하는 세팅이 나올 때까지 혹은 타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카오스를 돌려야 합니다. 한 판 돌리는데 15분에서 20분 걸려요. 다른 게임처럼 뭐 스태미너 소모하고 파밍하고 땡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시간을 좀 많이 먹습니다. 키우고 싶은 캐릭터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카즈나는 캐릭터 하나를 써보고 싶으면 다른 둘을 이 캐릭터와 어울리는 형태로 육성을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구조예요. 시간 더 먹겠죠. 픽업 캐릭터 나올 때마다 이 짓을 하고 있겠죠. 근데 캐릭터마다 레벨, 특성, 장비, 무기 다 맞춰줘야 합니다. 피로도가 꽤 높은 게임이에요. 물론 이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게임을 이것저것 손을 대보는 저로서는 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폐사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시다 보면 메인 퀘스트 진행 레벨에 안 돼가지고 잠시 막 붕 떴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40레벨 구간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스토리가 40레벨에 끝나요. 엔드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50레벨을 찍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10레벨 동안 파밍만 도는 거예요. 이때 게임에서 주는 스태미너가 소모됩니다. 이걸 다 쓰면 뭐 그날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이 게임을 한지 이제 뭐 2주 조금 덜 됐는데 3일차쯤부터 이 구간에 막혀서 뭘 못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켜서 파밍 돌고 게임 끕니다. 엔드 컨텐츠 아직 맛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 그런 겁니다. 디렉터나 기획자나 게임 시작한 지 3일 된 유저가 10일 연속 숙제만 하고 게임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는 게 이게 좀 궁금해요. 뭐 콘텐츠 소모 속도를 줄이고 싶었나 생각을 해봐도 이런 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장단점 외에는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BM 별것 없습니다. 다른 서버컬처 게임이랑 비슷해요. 월 2만원 내로 뭐 나오는 캐릭터, 무기 뽑아줄 수 있어요. 이걸로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이거는 개개인 판단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개선점, 뭔가를 많이 개선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개선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카즈나가 이미 잠재성이 있는 게임이라는 건 매출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동일 장르 게임이 모바일에 없습니다. 지금 게임을 만드는 회사나 돈을 대주는 회사나 뭐 이걸 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선 자체는 당연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개선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지 마세요. 일단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분들께는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단 게임이 개선이 많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잠재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거슬리는 부분이 너무 커요. 스토리 개선 디렉터가 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했었고 뭐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들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또 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걸 언제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도 다른 게임사들처럼 1년 일정을 계획해놓고 뭐 어느 정도 준비도 한 상태일 텐데 중간에 틀 수는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여기는 특히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 작업의 난이도가 더 오르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뭐 재밌는 게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반년 정도는 지나고 오세요. 제가 또 다음번에는 할만한 게임을 갖고 올 테니까 그런 게임들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쉽게 됐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와 최악의 아이디어가 만나서 진짜 카오스가 되어버린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할까 말까였습니다.